하겠습니다. 먼저 토픽 141번에서 동령님과 일령님이고 87회 1교시에서 동령님과 일령님의 생물학적 관점에서 차이점을 쓰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동령님과 일령님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동령님은 모든 나무의 나이가 같은 경우인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인분에 구성하고 있는 개체목의 수령의 범위가 평균 임량의 20% 이내이면 동령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드배기 작업, 모수림 작업, 산벌 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인공임은 대개가 동령님으로 됩니다. 다음 일령님은 한 인분을 구성하는 개체목의 나이가 서로 다른 인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분에는 우리나라 서해안의 해송님, 이층님, 이나 열대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층림 등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주기로 상층목을 벌채하고 갱신시키는 택벌 작업에 의해 조성되는 인분도 전형적인 일령님이 됩니다. 일령님의 특별한 경우로서 한 임지가 1년생에서 벌기에 이르는 모든 연급의 나무를 가지고 있으면 전령님이 됩니다. 전령님의 흉부직경 분포는 일반적으로 역 제2자형 곡이 됩니다. 만일 한 인분 내에 직경 분포가 몇 개의 연급으로 구분되며 전체적으로 역 제2형 곡선을 만든다면 이와 같은 인분은 균형 일형 인분이라고 하며 실제로 이것은 전령형으로 취급됩니다. 아래 그림은 동령님과 일령님의 성숙했을 때 외관과 직경급에 따른 본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은 동령님과 일령님의 직경급별 본수 분표로 먼저 동령님은 Y축 본수, X축 지름이 종령을 나타냅니다. 일령님은 X축 직경과 Y축 본수가 역 제2형을 나타냅니다. 한편 수령의 범위가 같은 50년이라고 할지라도 수령 구성이 1에서 50년생이라면 일령님으로 취급되어야 하지만 200에서 250년생인 경우에는 동령님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동령님과 일령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아래표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을 보면 동령님의 경우 균일하고 얇은 인간층을 형성하고 일령님은 불규칙하고 두터운 인간층을 형성합니다. 풍해는 동령님은 취약하여 작업상 주의를 요하고 일령님은 매우 적습니다. 작은 나무일 경우 동령님은 피합될 우려가 있고 일령님은 장차 유용 인목으로 됩니다. 갱신은 동령님의 경우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일령님은 윤벌기 전체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지력은 동령님의 경우 일령님 시 임지 노출되어 감퇴되며 일령님의 경우 지력보상 유리합니다. 입지 정비는 동령님의 경우 원하지 않는 수종 정비가 용이하고 일령님의 경우 수종 정비가 곤란합니다. 위험성을 보면 동령님은 산불 및 병해충의 위험성이 많고 일령님의 경우 산불 및 병해충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임상 유기물의 경우 동령님은 일시에 다량이 쌓이고 일령님의 경우 지속적으로 축적됩니다. 다음은 경제적 관점에서 동령님과 일령님의 각각의 장점을 살펴보면 동령님은 조립 및 융링 작업, 축적 조사, 수확 등이 더 간편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당 더 많은 목재를 생산할 수 있고 생산되는 원목의 질이 우량하며 규격이 균질합니다. 이에 일령님의 경제적 장점으로는 지속적 수입이 가능해 소규모 임목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 벌채 시마다 가치가 없는 개체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채는 시장성을 생각하여 탄력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천연갱신을 하는데 유리하고 병해충 등 각종 유해인자에 대한 저항력이 높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과 임목기술 제2권 산림조성 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픽 142번
우리나라 소나무림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26회 3교시에서 우리나라 소나무를 식목, 육회, 유해기가 구분한 6개의 지역형으로 구분하여 모식도를 그리고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면 1928년 일본인 식물학자 우에키 호미키는 한국 소나무를 지역별 생육 환경에 따라 6개의 지역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분류는 외형적 특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생물학적 품종 분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014년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사용된 소나무가 러시아산 소나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소나무가 우에키가 언급한 금강령 소나무인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에키 교수가 우리나라 소나무를 6개 지역형으로 분류한 지 오랜 세월이 경과됨에 되어 새로운 분류체계나 유전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후 및 지역적 특성에 의한 소나무 분류를 살펴보면 먼저 동북형은 특성으로 줄기가 곱고 아래까지가 낮습니다. 중심 서식지는 한경남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입니다. 금강령은 줄기가 곱고 아래까지가 높습니다. 중심 서식지는 금강산, 태백산 일대입니다. 중부 남부 평지형은 줄기가 곱고 수간이 넓습니다. 서식지는 안면도를 포함한 서해안 일대입니다. 다음 중부 남부 고지형은 줄기가 곱고 수간이 넓으며 속리산을 포함한 중남부 대륙에 분포합니다. 위봉령은 전나무 모양이며 수간이 좁습니다. 중심 서식지는 전북 완주 위봉산 일대입니다. 안강령은 줄기가 매우 곱고 수간이 평평합니다. 울산을 중심으로 경남북 일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한국산 소나무형을 도형화한 것입니다. 동북형이고 금강형, 중남부 평지형, 위봉령, 안강령입니다. 우에키 교수의 한국산 소나무 지역에 의한 형을 다시 세밀하게 살펴보면 먼저 동북형은 수형이 곱고 수간이 난형이며 지하고가 짧습니다. 산솔형 음블레포리미스라고도 합니다. 기온이 낮고 강우량이 적으며 건조하고 날씨가 맑으며 저온이 급히 다가오는 지역입니다. 지질은 화강암, 편마암, 반암 등으로 되어 있고 점토분이 많습니다. 금강령은 수형은 줄기가 곱고 수간이 가늘며 좁고 지하고가 길습니다. 금강령 포 에렉타라고 합니다. 기후는 강우량이 일반적으로 많고 습도 역시 높으며 태백산맥의 능선부와 서쪽 사면에는 적설량이 많은 편입니다. 지질은 화강, 편마, 석회암 등으로 되어 있고 산림생태계의 파괴가 적은 곳입니다. 중남부 평지형은 줄기가 곱고 수간이 잔존하며 넓게 퍼지고 지하고가 깁니다. 기후는 기온이 높고 건조하며 지질로는 화강 편마암으로 되어 있고 충족토 지대가 많은 편입니다. 위봉령은 수형은 50년생까지는 전나무의 모양과 유사하여 수간이 좁습니다. 결국 수간이 확대하고 줄기의 생장이 늦어집니다. 기후는 강우량이 1300mm 이상인 곳이고 지질은 편마암과 반암, 전북 위봉산 쪽 지역으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강형은 줄기가 매우 곱고 줄기가 매우 굽어 있고 수간이 천박하며 정부는 거의 수평에 가깝고 노목이 없으며 환경과 사람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기후를 살펴보면 여름에 강우량이 제일 적은 것으로서 6월과 7월의 온도 교차가 가장 심하고 7월과 8월의 온도 교차는 가장 작습니다. 지질은 반암, 혈암의 황적색토, 나지 등이 많고 암설토가 많으며 산림생태계 파괴가 비교적 심했던 곳입니다.
다음 중남부 평지형은 금강형과 중남부 평지형의 중간형으로 고도, 방위, 기후 등에 따라 때로는 금강형에, 때로는 중남부 평지형에 가깝습니다. 지질은 암솔토 및 산림, 적황토 지대입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신고 조리막 원론 38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143번으로 임목 6종 방법입니다. 126회 3교시에서 임목 6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임목 6종 방법을 살펴보면 임목 6종은 임목을 우리가 바라는 형질에 대하여 질적 양적으로 계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잡, 선발, 도입, 배수체 6종 등의 방법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교잡과 선발 6종에 중점을 두어 육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발 6종은 표현형에 따라 우수목 또는 우수집단을 선발하고 그들의 우수성을 검증하여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자를 생산, 공급하는 것입니다. 표현형에 의한 우수개체 선발, 후손의 성적에 의한 선발 개체의 유전적 우수성 검정, 그리고 우수성이 인정된 우수개체 또는 가계로 구성된 체종원 조성이 세대마다 반복되어 진행됩니다. 선발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수용목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수용목이 선발되면 유성, 무성 증식을 통하여 증식된 개체로 체종원이 조성됩니다. 수용목이 유전적 검정을 차대 검정이라고 하며 유전적으로 우수한 수용목은 정형목이라고 하여 다음 세대의 육종에 이용됩니다. 수용목의 선발은 수용목의 유전적 우수성 조사, 최종원 조성을 합니다. 교잡 육종을 살펴보면 교잡종은 서로 다른 유전자형을 가진 양친의 자손이라고 정의되는데 지리적으로 서로 다른 품종 간의 교잡종은 물론 서로 다른 종 간의 교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잡 육종은 인공 교배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유전자형을 가진 자손을 만들어내는 육종 방법입니다. 교잡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친보다 더 우수한 자손을 생산하는 잡종 강세이고, 두 번째,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유용형질 간의 형질 결합입니다. 교잡 육종의 사례로 은백양과 수원사시나무의 잡종 강세, 교잡종인 현사시, 은사시나무, 그리고 미국 도입 수종인 리기다소나무와 테다소나무를 교잡한 리기테다소나무로, 이 잡종은 리기다소나무보다 내한성은 약하나 수용이 곱고 테다소나무보다는 생장은 느리나 내한성이 강합니다. 다음으로 도입 육종은 어떤 지역 또는 국가에 없는 수종이나 계통을 들여와 특정 목적을 위한 유전자원을 증식시키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병해충에 강한 신계통의 수입, 관상용 수종의 수입, 그리고 사방용 조림 수종의 도입 등이 있습니다. 신계통이나 수종을 도입할 때 고려할 점은 기후와 토양의 유사성, 자생지에서의 생육 특성, 적응력, 재배적 특성 및 경제성 등입니다. 특히 생물학적 면에서 기후의 유사성에 비중을 둬야 함은 물론 재배적 면에서 보면 생육 특성이나 적응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도입 육종 시에는 대상 식물과 함께 병이나 벌레가 도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반드시 검역소에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대규모의 식물 도입은 표본목 성장 조사와 소규모 산지 시험을 거쳐 선발된 소수의 우량산지의 집단을 대규모로 조림하여 시험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다음 돌연변이 육종은, 돌연변이는 어떤 집단에 없던 새로운 유전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으로, 이는 생물 집단의 변이와 진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그것이 일어난 생물체의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연변이체는 대체로 생존에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돌연변이는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거나 인위적으로 유발시킬 수도 있는데 인위적 조작 시 사용되는 것으로는 코리친 처리, 자외선, 방사선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친 처리에 의하여 사배체 은행나무와 아카시나무를 얻은 바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생장점에서 일어나 새 품종이 형성되는 것을 아조변이라고 하는데 사과의 품종 가운데 리차드와 스토킹은 델리셔스에서 아조변이를 통하여 얻어진 품종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임업기술 핸드북 334쪽과 산림과 임업기술 제2권 산림조성 35쪽, 산림과학개론 1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보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144번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방법입니다. 117회 2교시에서 산림병해충의 방제 방법을 구분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 규정 2024년 산림청 훈령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규정 제39조 방제 방법의 구분에 따르면 병해충 방제는 다음 각과 같이 임업적, 화학적, 친환경, 기계 물리적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업적 방제는 모두배기, 소부역 모두배기, 소부역 골라배기, 속가배기 등이 있고 화학적 방제는 지상약제 살포, 지상방제와 나무주사, 그리고 항공약제 살포, 항공방제, 그 다음에 토양약제 살포, 훈증 등이 있으며 친환경 벌채로는 유인목 설치, 유인 트랩 설치, 끈끈이 롤 트랩 설치, 천적 방사 등이 있습니다. 기계 물리적 방제로는 파쇄와 소각, 매물과 박피, 건조와 열처리 등이 있습니다. 토픽 145번 산림병해충의 방제 및 관리 방안입니다. 120회 2교시에서 산림병해와 충해의 방제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림병해와 충해의 방제 및 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숲에 만연하는 병해와 충해의 방제는 통합적인 재해 관리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수종과 병해충에 따라 개별적인 예방과 방제 방법이 있는데 재해관리 차원에서 생물학적으로 효과적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안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숲의 병해충에 대한 최선의 방제책은 예방입니다. 병해충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숲과 임지의 특징적인 조건에 대하여 숙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조기에 발견하고 탐지함으로써 조림학적인 처리 방법과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병해충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조림, 생태학적 시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와그너에 따르면 대면적 단순 동령님을 피하고 혼유 일형님 조성을 유도합니다. 그 다음 입지 조건에 부합되는 수종과 지리적 품종을 선택합니다. 잦은 산불 피해지나 토양 침식이 심한 경우에는 기존에 조성된 수종이 적합하지 않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불로부터 숲을 보호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나무는 병균의 침입과 해충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산림 작업에 투입되는 중장비와 가축의 방목에 의한 토양 답압을 피합니다. 숲의 활력도를 증진시키고 병해와 충해에 취약한 수종을 도태시키며 병들고 해충의 공격을 받은 나무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확구이를 실시합니다. 과숙 임목을 수확 벌채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임목은 병해충의 공격에 대비하여 집중적으로 방제를 실시합니다. 병해충 대책군 조절을 위해 생물학적 방제 매개체, 기생자 또는 포식자를 이용합니다. 숲의 수확 벌채 시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다고 판명된 임목을 못으로 잔존시킵니다. 다음 생물학적 방제 및 관리를 보면 해충의 개체군 조절을 위해 기생자와 포식자를 투입합니다. 핵다면체 바이러스를 함유한 생물학적 살균,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바실러스 텅기네스와 같은 박테리아를
함유한 생물학적 살균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화학적 방제 관리 방안으로 해충의 개체군 조절을 위해 최신의 살포규약에 따라 살균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해충의 행동 제어물질, 페로몬, 유인제, 방충제, 혼란제, 억제제 등을 사용합니다. 제재 목제품, 처리 중인 국가 등에 있는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혼충제를 사용합니다. 파종과 식재 전 토양에 서식하는 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묘포장을 훈중 처리합니다. 다음은 기계적 방제 및 관리 방법으로 해충의 먹이, 겨울나기 피난처, 산란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벌채 잔여물, 그리고 종자, 국과, 가지, 줄기, 산란목 등을 잘게 부수거나 태웁니다. 해충의 피난처나 산란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수필을 목재에서 벗겨냅니다. 처리 중인 원목은 수중 보관하거나 살수하여 보관합니다. 최종원에는 그물막을 설치하여 해충의 공격을 피합니다. 종자나 국과에서 해충의 애벌레를 나오게 하기 위하여 저온 처리를 하고 기어나오는 애벌레를 구제합니다. 감염된 목재의 표면은 페인트, 도료, 방부제, 왁스 등으로 칠합니다. 목재는 습기가 많은 토양과 접촉하는 것을 피합니다. 다음으로 조림학적 방제 및 관리 방안입니다. 먼저 과숙, 성숙 인목과 인부는 수확 벌채합니다. 낙뢰에 피해를 입은 나무, 바람에 피해를 입은 나무, 산불에 피해를 입은 나무 등 병과 해충에 취약한 인목과 인부는 구제벌로 제거합니다. 과밀 인분과 생장이 둔화된 인부는 속가배기, 간보를 실시합니다. 속가배기와 수확 벌채하는 과정에서 감염에 취약한 수종은 다른 수종과 차별하여 제거합니다. 산불을 예방합니다. 인공조림을 실시할 때 감염되지 않는 종자와 적합한 입지를 선정합니다. 토양 습도에 대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목과 덤불을 제거합니다. 묘포장에서 양묘하고자 할 때는 표토를 경운합니다. 입지 조건이 양호한 인지에 침엽수를 식재할 때 식재 간격을 좁게 하고 다른 나무의 그늘에 군상으로 식재합니다. 묘포장이나 부가가치를 높게 할 조림지에는 관계 또와 시비로 생장률과 건강도를 높입니다.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수종과 품종을 식재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조림학 3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46번 비전염성 병해입니다. 128회 1글씨에서 산림청에서 제시한 산림병해 중 비전염성 병해 8가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림병해란 식물은 종류에 따라서 특유의 생활을 영위하여 정상적인 가지와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습니다. 병해에 걸린 나무는 나무 전체 또는 일부의 생리적 또는 형태적으로 비정상적인 즉 병적인 증상을 나타냅니다. 어떠한 외적 또는 내적인 원인에 의하여 대사작용 변화를 일으켜 정상적인 생활 기능이 파괴되어 영양 생장과 생식작용을 완전하게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일 때를 병해라고 합니다. 식물은 각 기관의 기능이 동물에 비하여 분화도가 낮으며 재생현상에 의하여 쉽게 보충되는 성질이 있어서 한 기관의 고장이 곧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식물 자체를 죽이는 경우는 비교적 적습니다. 비전염성 병해를 살펴보면 먼저 대기오염으로 대기오염도가 높아 급성 증상이 나타날 때는 가끔 나무를 고사시킵니다. 농도가 낮을 때는 만성 증상으로 되며 동시에 다른 병의 발병 요인으로도 됩니다. 인공적인 오염물질에는 공장, 발전소, 자동차, 가정연료 등에서 나오는 유황산화물이며 기타, 분진, 광화학 생성물 등이 있습니다. 다음 고온과 저온 장애로 적당한 온도 조건을 넘어 고온이 되면 수목에 열에 의해 장애를 나타내며 심하면 고사합니다. 묘포에서 노출된 표양토층은 고온이 되므로 묘목의 뿌리와 지상부의 생육에 지장을 줍니다. 파종상의 해가림은 고온장애 열애와 건조에 대한 예방법으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발고가 높은 지대에 생육하는 수목을
낮은 지대에서 키울 때는 여름철에 고온 장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저온 장애를 일으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나 한해라고 하는 것은 눈, 그리고 잎, 어린 가지와 줄기에 고사를 포함하여 굵은 줄기가 터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생육을 시작한 눈은 추위에 약하며 봄에 나타나는 저온, 늦서리에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다음 수분의 과부족은 식물체의 수분량은 약 90에서 95%에 달합니다. 식물체에서 물의 역할은 세포를 피복시켜 형태를 유지하고 영양분의 통도와 증산작용에 의하여 과잉의 수분을 배출하여 식물체를 냉각시키며 외부로부터 받는 자극에 반응하는 것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체에 공급되는 물은 빗물이며 여름철은 물론 겨울에도 장기간에 걸쳐 건조하게 되면 수목은 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잎이 변색되고 어린 가지가 시들면서 결국은 말라 죽게 됩니다. 반대로 토양 내에 수분이 너무 많으면 산소가 결핍되어 나무 뿌리에 가스 교환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배출된 탄소가스도 땅속에 가득 차게 되므로 나무는 황화를 일으켜 잎은 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기도 합니다. 다음 영양장애로 식물은 필요로 하는 양료의 대부분을 토양에서 흡수해야 합니다. 약간의 필수적인 양료나 그 밖에 부수적인 미량 원소의 양이 부족할 때 생기는 영양장애는 포지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CHO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을 충족시킬 만큼 풍부하나 결핍하기 쉬운 화학 원소는 토양 화합물의 상태로 식물에 공급되는 NPK, 황, 마그네슘, 칼슘, 철 등이며 이들 중 일종의 원소라도 완전히 결핍되거나 혹은 식물이 이용할 수 없을 때 식물은 병적인 증상을 나타냅니다. 다음 풍해로 적당한 바람은 증산작용을 원활하게 하여 나무의 성장을 촉진시키나 강한 바람은 나무의 가지 또는 줄기를 부러뜨리거나 나무 전체를 쓰러뜨립니다. 이것은 토심 및 각 수종의 뿌리 뻗음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심지어 부후가 진행된 나무는 태풍으로 인하여 뿌리목 부분이 쉽게 부러집니다. 또한 강한 바람이 마주치는 쪽의 수가는 과다한 수분의 증산으로 수체 내 수분이 결핍되어 엽록이 갈변되기도 하며 이때 생긴 상처는 2차적인 병균의 침입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설에는 적당히 내린 눈은 겨울 가뭄 때 수분 공급 효과가 있으나 결빙점보다 약간 높은 기온에서 내린 폭설은 가지와 줄기를 부러지게 하거나 나무를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눈이 수간에 머무를 경우 침엽수에서는 잿빛 곰팡이병이 발생됩니다. 다음 염해는 강한 태풍이 불 때 해안에서 10에서 20km까지 바닷물이 날아들어 수목에 염해를 일으킵니다. 비를 동반한 태풍인 때에는 씻겨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지만 비가 적은 태풍인 때에는 바람과 마주치는 쪽에 잎이 갈색으로 변화합니다. 염해만으로 나무가 죽는 수가 있으나 염해를 받은 후 수세가 약해진 수목에서는 여러가지 병해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 약해로 묘포에서 사용되는 농약이 주된 원인이지만 사용량이 너무 많거나 사용법이 잘못되었을 때 약해가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침투 이행성 제초제의 사용으로 주변의 묘포 또는 임지에서도 약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2025년도 홈페이지 산림재난 산림병해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47번 약재 선정 기준입니다. 128회 1교시에서 유기 농업 자재로 공시, 품질 인증된 산림병해충 약재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 규정
2024년도 12월 산림청 훈령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3조 약재 선정 기준을 보면 방제용 약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약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방 및 살충, 살균 등 방제 효과가 뛰어날 것, 그리고 인목에 대한 약해가 적을 것, 사람 또는 동물 등의 독성이 적을 것, 경제성이 높을 것, 사용이 간편할 것, 대량 구입이 가능할 것, 항공 방제의 경우 전착제가 포함되지 않을 것,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 품질 인증된 제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 수목 및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또한 약효 시험 결과 50% 이상 방제 효과가 인정될 것, 그리고 기준량 및 배량 모두에서 약해가 없을 것, 항공 방제의 경우 전착제가 포함되지 않을 것 등입니다. 토픽 148번 소나무 재선충 대응체계 및 기관별 조치사항입니다. 95회 3교시에서 재선충병 발생이 확인된 경우 기관별 대응 요령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선충병 신규 발생, 재발생 대응체계 및 기관별 조치사항으로 대응체계를 살펴보면 2차 진단 의뢰, 1차 진단기관이 2차 진단 의뢰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은 신규 발생목을 합니다. 그리고 시군구 구林관리소에서 긴급 실무대책회의를 하고 지역 방제대책회의에서 필요시 회의가 개최된다. 또한 필요시 중앙방제대책회의와 통합해서 개최합니다. 또한 시군구 구기림관리소 역학조사반에서 피해 현황 정밀조사 및 역학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 구기림관리소에서 긴급 방제조치나 또는 방제명령을 합니다. 기관별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시군구 구기림관리소에서는 신규 발생지역 현장보존 조치 합니다. 띠를 둘러 통제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현수막을 게시합니다. 또한 긴급실무대책회의를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동제한 긴급조치, 정밀조사 계획 수립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소나무류 이동제한 조치로 반출금지 구역 지정을 공고하고 단속초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발생지역 및 주변 산림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발생 분수 및 피해 면적 조사를 당일에 실시하고 발생지역 주변 2km 이내에 고사목 정밀조사를 3일 이내에 실시합니다.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합니다. 긴급 방제대책 수립 및 예산 인력을 확보하고 관내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주민 안내를 실시합니다. 지역 언론 홍보 및 취재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긴급 방제 조치 및 방제 명령을 합니다. 다음 시도 및 지방산림청의 조치사항을 보면 긴급지역 방제대책회의, 필요시 긴급 실무대책회의와 병행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회의에서는 단속 및 피해 조사 인력 지원 계획과 긴급 방제 등 소요 예산 지원, 그리고 연접시군구, 구기림관리소 등 일제조사를 검토하고 지역 역학조사반을 운영합니다.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이 참여합니다. 지역 언론 홍보 및 취재 지원 등을 회의에서 실시합니다. 또한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다음으로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에서는 발생지역 피해조사를 지원합니다. 조사원 및 방제작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재선충병에 대한 이해와 IT조사, 그리고 실효채취 방제 방법 등을 지원합니다. 지역 역학조사를 주관합니다. 반장은 재선 업무 담당 과정이 됩니다. 다음 모니터링 센터는
신규 또는 재발생지 정밀 예차 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신규 재발생지 현장 조사와 결과 취합 및 보고를 합니다. 조사원 및 방제 작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제선증병의 생태, 예찰 방제 방법 등 방제 기본계획 및 방제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다음 산림환경본부는 조치사항으로 신규 재발생지 정밀예찰, 공동예찰을 지원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최종 진단 결과에 따라 신규 발생 보고를 하고 중앙역학조사를 주관합니다. 반장은 산림병해충 연구과장이 반장으로 합니다. 예찰 진단 방제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방제 전략 및 방제 기술을 지원합니다. 끝으로 산림청에서는 긴급 중앙 방제 대책회의를 합니다. 필요시 긴급 실무대책회의와 병행이 가능합니다. 회의에서는 신규 발생지 긴급 방제 예산, 소요 예산 지원 검토를 하고 중앙 역학조사반 구성 운영을 합니다. 신규 발생 지역 직접 조사를 실시합니다. 전국 단위 긴급 조치를 검토합니다. 필요시 소나무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합니다. 신규 발생지 긴급 조치 이행 사항을 점검합니다. 다음은 대응 체계로 집단 발생 시 대응 체계 및 기관별 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1차 기관에서 정밀 조사가 의뢰합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 모니터링 센터에서 발생 지역 정밀 조사 및 집단 발생을 보고합니다. 지역 방제 대책 회의를 합니다. 필요시 중앙 방제 대책 회의와 통합해서 개최가 가능합니다. 역학조사반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필요시 민간 특별방제구역을 지정 검토합니다. 필요시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긴급 방제조치, 방제명령을 시군구, 구비림관리소에서 실시합니다. 집단 발생 시 기관별 조치사항으로 시군구, 구비림관리소에서는 집단 발생지 현장 보존 조치를 합니다. 띠를 눌러 통제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현수막을 게시합니다. 긴급 실무대책회의를 실시합니다. 이동제한, 긴급조치, 정밀조사, 계획 수립 등을 합니다. 소나무류 이동제한 조치를 합니다. 반출금지 지역에 대한 지정 공고를 실시하고 단속 조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집단 발생지역 정밀조사에 들어갑니다. 집단 발생지역 반경 5km 추가 표민조사를 실시합니다. 모니터링 센터 요청 시에 실시합니다.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합니다. 긴급 방제대책 수립 및 예산 인력 확보와 집단 발생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방제 전략 수립,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주민 안내, 지역 언론 홍보 및 취재 지원 등 긴급 방제 조치 방제 명령을 합니다. 또한 시도 지방산림청에서는 긴급 지역 방제 대책을 합니다. 필요시 긴급 실무대책회의와 병행 가능합니다. 회의에서는 단속 및 피해 조사 인력 지원, 긴급 방제 등 소요예산 지원, 연접 시군구 구기림관리소 등 일지조사를 검토하고 지역 역학조사반을 운영합니다.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이 참여합니다. 지역 언론 홍보 및 취재 지원 등을 합니다.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합니다. 다음으로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에서는 피해 지역 조사를 지원합니다. 조사원 및 방제 작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제선충병의 이해, IT 조사, 시료채취 방제 방법 등을 지원합니다. 지역 역학 조사를 주관합니다. 반장은 제선충 업무 담당과장입니다.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집단 발생 지역 정밀 조사를 추진합니다. 집단 발생 지역 반경 5km 드론 예찰 및 발생 범위 본수를 확정합니다. 집단 발생을 보고합니다. 피해 발생 이력, 피해 정도, 연접 피해지와의 거리 등을 분석 조사원 및 분석하고 조사원 및 방제 작업자를 교육합니다. 제선증병의 생태, 예찰 방제 등 방제 기본계획 및 방제 전략을 수립 지원합니다. 산림항공본부에서는 집단 발생지 정밀 예착을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중앙역학조사를 주관합니다. 반장은 산림병해충 연구과장이고
행정 동리별 피해 지수 산출 및 보고를 합니다. 애찰, 진단, 방제, 관계자 교육을 합니다. 방제 전략 및 방제 기술을 지원합니다. 산림청에서는 긴급 중앙 방제 대책회를 개최합니다. 필요시 긴급 실무 대책회가 병행 가능합니다. 회의에서는 특별 방제 구역 지정 검토와 긴급 방제 예산, 소요 예산 지원, 그리고 중앙 역학조사반 구성 운영을 합니다. 신규 발생 지역은 직접 조사를 합니다. 또한 전국 단위 긴급 조치를 검토합니다. 필요시 소나무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합니다. 긴급 조치 이행 사항을 점검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소나무 제전증병 방제 지침 2024년도 12월 19일 개정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49번 소나무 제전증병 용어의 정의입니다. 110회 1교시에서 소나무 제전증병 감염 우려목, 111회 1교시에서 선단지, 117회 1교시에서 비병직목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은 소나무 제전증병 방제 규정 2024년 12월 19일 개정된 지침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소나무 의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 삼잣나무와 그 밖의 산림청장이 제선증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합니다. 반출금지 지역이란 제선증병의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포함되는 행정, 동리의 전체 구역을 말하며 감염목이란 제선증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말합니다. 감염 우려목이란 반출금지 구역의 소나무류 중 제선증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합니다. 감염 의심목이란 제선증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소나무류를 말합니다. 피해 고사목이란 반출금지 구역에서 제선증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를 말합니다. 기타 고사목이란 반출금지 구역에서 제선증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로서 매개충의 서식이나 산란으로 성충으로 우화할 우려가 있어 방제 대상이 되는 소나무를 말합니다. 비병직목이란 반출금지 구역에서 잎에 변색이나 시드름, 고사 또는 병증이 나타나지 않은 외관상 건전한 소나무를 말합니다. 비병진 감염목이란 제선증병에 감염되었으나 잎의 변색이나 시드름, 고사 등 병증이 감염 당년도에 나타나지 않고 이듬해부터 나타나는 소나무류를 말합니다. 피해 고사목 등이란 반출금지 구역에서 제선증병 방제를 위해 벌채 대상이 되는 피해 고사목, 기타 고사목 및 비병진목, 비병진 감염목을 포함합니다. 를 말합니다. 선단지란 제선증병 발생 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 우려 지역을 말하며 감염목의 분포에 따라 점형, 선형, 광역선단지로 구분합니다. 점형선단지는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다른 감염목이 없을 때 해당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선형선단지란 발생지역 외곽, 제선증병이 확산되는 방향의 끝 지점에 있는 감염목들을 연결한 선으로부터 양쪽 2k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광역선단지란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 또는 시도에 걸쳐 제선증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에 감염목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구획한 선단지를 말합니다. 애비 관찰조사란 제선증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제선증병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관찰,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단이란 제선증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에 대해 외관검사, 제선증 분리동작 및 유전적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선증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 발생지란 제선증병이 처음 발생한 시군구를 말합니다. 재발생지란 제선증병이 이미 발생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관내 발출 금지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 다시 제전증병 발생이 확인된 시군구를 말합니다. 집단 발생질환, 피해고사목과 기타 무사목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표준지가 1년 동안 25개 이상 예찰 조사된 읍면동을 말합니다. 단 1개 표준지의 크기는 0.04, 20 곱하기 20으로 하며 표준지 안의 소나무류 비율이 25% 이상이고 소나무류가 10% 이상 고사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중 전환 방제란 제선축병 발생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베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소구역 모드백이란 일본 또는 다수의 피해고사목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있는 소나무류를 베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소구역 모드백이 시 벌채지로부터 외곽 30m 내의 안쪽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해서는 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굴락 모드백이란 일정 규모 이하의 굴락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류를 모두 베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토픽 150번 소나무 제전축병의 약재살포입니다. 110회 사교시에서 소나무 제전축병 방제를 위한 약재살포 시 제외하여야 할 지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1회 1교시에서 소나무 제전축병 약재살포 정밀드론 또는 지상약재살포 시 제외 지역 6개 지역에 대한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은 소나무 제전축병 방제 지침 개정 2024년 12월 19 지침입니다. 약재살포 정밀드론 지상은 지상약재입니다. 유인 헬기 살포는 참고로 2023년부터 중지되었습니다. 약재살포 정밀드론 지상약재살포 대상지는 선단지 및 제전축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 피해 고사목 등의 방제 누락지, 해안가, 성역지 및 과수원, 농경지, 주택지 주변 등 피해 고사목 등의 방제가 어려워 매개충 밀도가 높은 지역, 매개충이 침입한 발생산물이 있는 숙각구기 실행지, 산지 전용지, 벌채 허가지 등, 그리고 제선축병 미발생지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우량소나무리, 제선축병 발생 연접지역 등 예방 차원에서 미리 매개충을 구제하려는 지역. 단, 정밀드론 살포는 지상 살포가 어려운 지역으로 대상지를 제한합니다. 살포 제외 지역을 살펴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수원지, 정수장, 하천 등과 친환경 농산물 재배 또는 송이, 산양산, 잣 등 친환경 임산물 채취지역, 그리고 축사, 꿀벌 사육지역, 양어장, 누에 사육 등 양잠 관련 지역, 주택지, 학교, 공원, 아파트 등 생활권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정밀드론의 경우 비행 통제구역, 단 비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고압 송전선 통과지역 등 약재살포 저해 요인이 있는 지역, 기타 드론의 이착륙에 지장이 있거나 저해 요인이 있는 지역, 그 밖에 약재살포로 인해 주민 또는 생태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살포 제외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완충구역 설정은 약재 비산으로 인한 피해 우려 지역으로부터 최소 30m 이상을 설정합니다. 약재 사용 방법은 살포 횟수는 약효 지속 기간을 고려하여 15일 간격으로 반복 실시하되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살포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약재 살포 장비, 사용량, 희석 배수 등은 농약관계 법령 또는 농촌진흥청 농약 안전정보 시스템 안전사용 기준에 따릅니다. 살포 시기는 매개충 분포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매개충 발생주의보가 발령된 때에는 활동이 종료되는 때까지 실시합니다. 북방수염 하늘소 분포지역은 4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북방 솔수염 하늘소 혼생지는 4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솔수염 하늘소 분포지역은 5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가 살포 시기이며, 사전 안내로는 약재살포 일주일 전에 살포 예정지와 그 주변에 있는 주민, 공공시설 관계자 등 이해 관계자에게 살포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사전 안내는 전단지, 현수막, 신문,
방송, 반상회,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살포계획과 세부 행동요령, 연락처 등을 명시합니다. 이미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후 살포합니다. 살포지역에 등산객, 탐방객 등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방제 시 산림병해증 애찰방제장 등을 가용하여 출입을 통제합니다. 살포 방법으로는 공통사항으로 담당 공무원은 작업 착수 시 작업자를 대상으로 사용약제, 약제 취급요령, 처리방법, 응급조치 등 약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작업자는 안전복, 모자, 안경, 마스크, 장갑 등 안전장비를 갖춘 후 정해진 작업시간에 따라 작업하고 작업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정밀 드론을 활용하여 희석된 약재를 소나무류, 수감부에 살포합니다. 약재 살포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고 살포 전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살포구역 밖으로 약재가 비산되지 않도록 풍량, 풍속에 주의하고 적절한 비행고도 및 속도, 살포량 등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무천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행을 금지합니다. 또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여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살포하고 이 착륙장은 주변에 유해가 되지 않고 방제가 용이한 곳을 선정합니다. 살포구역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살포구역 경계에는 흰색 깃발을, 위험지역에는 적색 깃발을 설치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병해충 분야 드론 활용 매뉴얼에 따릅니다. 지상 약재 살포 방법은 약재 살포기를 활용하여 희석된 약재를 소나무류, 수감부에 살포합니다. 약재 살포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고 살포 전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차량이 접근하여 방지할 수 있는 지역은 차량에 약재 살포기를 탑재하여 살포하고 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인력이 휴대하여 살포합니다. 약재는 매개층의 섭식을 고려하여 수관 최상부까지 도달하도록 살포합니다. 이상으로 1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